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세 조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요 소식으로는 엑시노스 2200 발표, 갤럭시 S22 시리즈 탑재 관련, 그리고 2022년에 PC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번 1월 넷째 주 이 주요 소식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식들까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엑시노스 200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리해보면 모바일 AP 최초로 물체의 투과, 굴절, 반사되는 빛을 추적해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기술로 게임을 더욱 현실적으로 구현해주는 레이트레이싱 기능과 영상의 밝기, 움직임 등을 분석해 고성능, 고화질 장면에서 최적화된 렌더링을 제공하는 가변 레이트 쉐이딩 기술도 지원하고 또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자체 솔루션인 아미고를 탑재해 고화질, 고사양 게임과 프로그램에서 배터리 소모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ARM의 최신 CPU 아키텍처 ARM V9 기반으로 NPU 성능과 머신러닝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기대한 만큼 실제 성능이나 수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번에 전해드렸다시피 갤럭시 S22 시리즈와 공개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갤럭시 S22 울트라의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엑시노스 2200 벤치마크 점수를 봐도 엑시노스 2200은 보도자료와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2200 벤치마크에는 싱글코어, 멀티코어 각각 1108점, 3516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비교해보면 멀티코어는 비슷할지라도 싱글코어는 100점 이상 차이가 나고 갤럭시 S21 엑시노스 버전과 비교해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러한 점수들이 최적화를 거친 최종 점수가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차이를 바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GPU 성능을 알 수 있는 GFX 벤치 아즈텍 루인스 오픈GL 테스트에서는 109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갤럭시 S21 울트라 스냅드래곤 버전과 비교하면 20점 이상 높고 아이폰 12 프로보다 높은 점수이지만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셋을 탑재한 샤오미 12가 기록한 143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또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는 96만 5874점을 기록했는데 갤럭시 S21 엑시노스 버전과 비교해 약 30만 점 이상 향상이 됐지만 스냅드래곤 8 1세대 점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수입니다. 이 때문인지 추가적으로 들리는 소식들에 의하면 북미, 남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셋이 탑재된 모델만 출시되며 또 유럽에서는 엑시노스 200 칩셋이 탑재된 모델만 출시되고 이어서 서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엑시노스 200 및 스냅드래곤 8 1세대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S22 플러스는 블랙, 그린, 화이트, 핑크 골드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화이트, 핑크 골드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S22는 비스포크 에디션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갤럭시 S22 비스포크 에디션은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과 유사한 색상 옵션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후면 패널의 5가지 색상과 프레임의 2가지 색상 옵션이 포함되는데 갤럭시 S22는 갤럭시 Z 플립 3과 달리 폴더블 폰이 아니기에 49가지 조합이 아닌 10가지 이상 색상 조합으로 제공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이 난 것은 아니며 특정 모델만 비스포크 에디션이 출시될지 아니면 모든 모델의 비스포크 에디션이 출시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비스포크 에디션이 출시되더라도 소수의 주요 시장에서만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매체 레츠고 디지털을 통해 갤럭시 탭 S8 플러스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렌더링을 보면 이전 모델 탭 S7 플러스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크기도 285, 185, 5.7mm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외 삼성 웹사이트를 통해 갤럭시 탭 S8 울트라 렌더링 사진이 유출되었다고 9일 모바일이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빅스비 지원 페이지에서 발견된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미국 FCC 인증을 통과했는데 이를 통하면 정말 출시가 임박한 듯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전해진 정보를 종합해 스펙을 확인해보면 갤럭시 탭 S8 플러스는 전면에 120Hz 주사율과 2800, 1752픽셀 해상도를 지원하는 펀치홀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크기는 12.4인치 또는 12.7인치로 알려졌고 지문 센서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에는 1300만화소 메인 카메라, 6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된 듀얼 카메라가 제공되며 전면에는 1200만화소 셀카 카메라가 제공되고 후면에는 S펜 스타일러스를 부착할 수 있는 검은색 마그네틱 스트립도 제공되고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1세대로 구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14.6인치 120Hz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프로세서로 구동되고 내부에는 최대 12GB 램 및 512GB 스토리지를 제공하며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12000mAh 배터리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보급형 아이폰 SE3용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영이 전했습니다. 로스영은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5G SE 모델이 이달부터 패널 생산을 시작하고 3월부터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4월 하순 또는 5월 초에 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아이폰 SE3는 봄 이벤트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ES 2002에서 공개된 RTX 3090 Ti가 생산 중단 요청이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원래는 CES 2002에서 1월 27일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외신 트윅타운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AIB 파트너에게 RTX 3090 Ti 생산을 중지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중단된 이유로는 바이오스 및 하드웨어 모두 문제로 생산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1월 말이 아닌 2월 초중으로 보다 더 상세한 제품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추가로 RTX 3090 Ti 가격과 관련된 자료가 비디오 카드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현재 유출된 자료에는 RTX 3090 Ti 슈프림 모델이 3201에서 4111유로, 즉 한화 약 435만원에서 약 560만원 정도로 하단에 위치한 조텍사의 RTX 3090 모델 대비 최소 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은 공식 출시가가 아닌 일부 등록 가격을 기준으로 확인된 만큼 정확한 가격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RTX 3090 Ti의 스펙이 공식적으로 RTX 3090 대비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실질적인 가격에 있어서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 이유로는 아무래도 최근 하이엔드 및 플래그십 그래픽카드의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의 가격 상승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인 RTX 40 시리즈와 관련되어 최근 새로운 루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루머 소식은 제품 출시 전 다양한 루머 및 유출 정보를 언급하는 그레이먼 55를 트위터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RTX 40 시리즈는 최대 600W의 TDP를 가지는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정확한 모델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RTX 4090 또는 RTX 4090 Ti가 거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GPU의 TDP가 늘어남에 따라 파워 서플라이에 있어서도 전격 출력 1000W로는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와 관련된 최근 루머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늘어난 CUDA 코어와 성능만큼이나 소비 전력에 있어서도 TDP 450W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만큼 이번 소식을 접한 일각에선 TDP 600W는 일부 최상위 비래퍼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루머가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의 출시는 다가오는 2022년 하반기 중 출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CPU 개발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CPU 설계 및 엔지니어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고 외신이 글로브스 비즈니스 뉴스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수백 명의 CPU 개발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아키텍처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직책에서 채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ARM 기반 CPU를 위한 R&D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며 CPU 그룹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그룹에 합류하여 차세대 고속 네트워킹 및 HPC 기술을 연구하며 엔비디아의 DPU 개발, AI 연구 등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2020년 9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작년에는 데이터 센터용 CPU인 그레이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AMD의 라데온 그래픽카드인 RX 6000 시리즈와 관련되어 최근 성능 향상을 적용한 일부 리프레시 모델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루머로 언급된 리프레시 모델은 RX 650XT, 6850XT, 6750XT로 총 3개의 모델이 언급되고 있으며 리프레시 모델은 기존 6900XT에서 6700XT 모델 대비 0.1GBps 더 빠른 메모리 속도인 18GBps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GPU 스펙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메모리 클럭이 향상된 만큼 전반적인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있어서는 일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AMD GPU 리프레시 루머 소식을 접한 일각에서는 AMD가 현재 엔비디아에서 출시 준비 중인 RTX 3080 12GB 및 RTX 3090 Ti와 같은 상위 모델을 준비 중인 만큼 AMD에서도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언급된 리프레시 제품 출시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최초 루머로 확인된 칩헬에 따르면 현재 2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AMD에서는 차세대 CPU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AMD 젠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 내장 네비 24 GPU를 특징으로 하는 도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언급된 내용은 저번 네비 3X GPU의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던 트위터 올락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 이번 확인된 내용에서는 AMD의 네비 24 GPU가 하나의 CCD에 IOD 플러스 5800X 프로세서의 구조를 통해 새로운 설계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식을 접한 주요 외신에서도 실제로 AMD CPU I/O 다이와 CPU 면적을 고려해 봤을 때 네비 24가 젠3 기반 한 개의 CCD가 들어가는 설계 구조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실제 제품 출시도 가능은 하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AMD의 젠4 CPU 출시가 멀지 않은 상황이며 아울러 5800X 3D V 캐시를 적용한 별도의 프로세서가 출시될 예정인 만큼 이번 확인된 5800GX와 같은 별도 모델의 출시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저번 루머로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AMD의 젠4 CPU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AMD 젠4 CPU 플러스 통합 내장 그래픽 코어 네비2 시리즈가 탑재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던 만큼 사실상 이번 확인된 내장 그래픽 코어는 젠3보다는 젠4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3대 채굴국인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선언함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발칵 뒤집히며 1월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화폐들이 50%가량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시장에도 그래픽카드가 이전보다 많이 등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C시장에서 CPU와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디지타임스와 WCCF 테크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AMD, 인텔, 엔비디아에서는 2022년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계획 중에 있으며 그 가격 인상폭에 있어서는 최대 20%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석이 나온 이유는 AMD와 엔비디아 및 인텔이 TSMC 7에서 5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인데 먼저 AMD의 경우 RDNA3를 비롯한 차세대 젠4 아키텍처 CPU가 TSMC 5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할 예정이고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 등도 TSMC를 통해 제조될 예정이라 TSMC로 막대한 물량이 몰림에 따라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채굴 시장의 거품이 빠지더라도 전반적인 제조 단가 등 상승 이유로 인해 올해 PC 시장도 구매가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 넷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채굴 시장의 알고리즘 복잡도가 증가하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 어려워져서
그래픽카드가 나와서 올해는 PC 시장이 나아지나 했는데 제조 및 유통 등의 가격 인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PC를 구매하기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올해 3분기 중으로는 작년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1월 넷째 주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